여러 가지 이제 캐나다든 미국이든 이제 어제도 이제 여기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오신 지 20년 돼서 이제 자녀분들 다 성장시키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 분하고도 잠깐 이제 얘기를 했지만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 충분한 지위가 있었고 안정된 직장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미국에 대한 가치를 이제 알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이제 그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 본인을 희생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나이에 40대, 50대 들어와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자녀 교육이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뭐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땅덩어리도 작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큰 물에서 아이들이 좀 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와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다 잘 된 거예요. 그래 자녀들도 아주 그냥 번듯하게 잘 성장해서 이제 직업을 갖고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저도 이제 제 꿈도 있었고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으로 했는데 저도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또 아이들도 여기서 다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캐나다 이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칼리지 등록시켜가지고 배우자 등록시키면은 아이들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되지요. 그리고 배우자는 바로 오픈 받아가지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뒷날부터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요즘에는 그냥 그 일할 수 있는 그 캐나다에서는 보면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픈 비자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비지터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물론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캐시잡으로 뭐 한다는 거지만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캐나다는 안 돼요. 그게 그렇게는 가능하지만은 할 수는 있지만은 걸리면은 끝이에요. 바로 추방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의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워크 퍼밋이에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 허가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주권도 신청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물론 이제 익스프레스 엔츄리는 이제 미리 이제 받고 들어오고 이제 특수 직종들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다 워크 퍼밋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도 뭐 44세고 뭐 캐나다에서 1년 동안 또 그 전에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도 잘 하고
그리고 뭐 그 군대에서 또 대형 트레일러를 또 해봤고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법을 모르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LMIA를 뭐 찾아준다고 해서 하면은 한국에서는 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LMIA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트럭을 못해요. 캐나다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더라고요. 몇 년씩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 그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을 물어보면은 여기 캐나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2년, 3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면허증 따가지고 거기 LMI 가진 이제 그때 다니던 회사에 이제 에이전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캐나다에 멕시코에서 기다리는지 또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캐나다 들어와서 또 면허증을 따서 이제 딴 후에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경력이 되거나 신분을 이제 배우자 퍼밋으로 해서 오픈을 받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신분이 되던 경력이 있던 한국에서 만약에 트럭 경력이 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LMIA를 해서 이제 접근하기가 좀 더 좋은데요. 신분도 안 되고 경력도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건 안 되고 또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너무 지루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그걸 극복하고 어떤 식이든 하는 사람들은 해요. 뭐 1년을 기다려가지고도 트럭 하는 사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다 그 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면허증 따고도 뭐 LMI 찾기 위해서 1년도 걸렸던 사람도 있고요. 다행히 또 들어오자마자 바로 면허증 따가지고 바로 또 몇 달 안에 취업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18명이 지금 현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직간접적으로 일단은 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처음에 뭐 나중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본인들이 나갔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올 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저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에 또 속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해보니까 18명이 넘어요. 근데 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경험을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는 거지. 제가 뭘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안 좋다고 또 얘기를 한들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참고 사항인데 결국은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에 뭐 한참 뭐 관심 있는 뭐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10배 간다 100배 간다 이 종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사가지고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가서 계좌 개설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단지 그런 논리로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이면 100 사람들은 그 논리가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취하는 것은, 결론을 내는 것은 본인 자신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개념이 안 서가지고 남 탓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정보 주고도 요걸 얻어먹고 그러는 게, 왜냐면은 또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보다도 안 좋은 얘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뭐 어그로를 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직업인데도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또 좋아해요. 어느 직업이 뭐 100% 만족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100% 만족해요. 항상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직업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0.1%라도 이 직업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100%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그 직업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면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 안 좋은 걸 하고 있냐고.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때려치우고 나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자기가 그 직업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가치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긍지도 없이 그걸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때려치워야지. 그래서 저는 100%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100% 1000% 만족합니다. 지금 제 나이에 여기서 이민 사회에서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뭐 여기 주류 사회에서 들어가서 내가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뭐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류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기껏해야 뭐 그냥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비하하는 쪽으로 뭐 그 댓글에도 그렇게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트럭 운전수 주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 주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몸뚱아리를 이용해가지고 내 당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 뭐가 어때서요? 한 번도 내가 이 트럭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왔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머지 이제 그 부수적인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가지고 있기가. 그래서 저는 어렵게 제 스스로 그냥 모든 길을 찾아가지고 했지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가 꿈이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놈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막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들끼리 결국은 싸울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런다고 했을 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뭘 하죠. 그렇게 해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뭐 제 유튜브 옛날에 뭐 3년 전에 찍었던 거 그게 또 어떻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관심 있으면은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가 어떤 뭐 단어 하나만 거기서 키워드로 입력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그걸 추천을 해서 올려줘요. 내가 열기만 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적으로 이제 뭐 제가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트럭이라고 하면은 제 영상들이 어떻게 추천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번호 보고 또 연락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매일 뭐 연락이 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뭐 두세 명도 오고 그러면은 뭐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본인들이 그것은 뭐 제가 뭐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그냥 듣고 그냥 또 흘려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시간 아깝죠, 저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또 이제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주에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식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좀이라도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세이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어요.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귀한 돈, 열심히 벌었던 돈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활용을 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막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제발 좀 그런 좋은 의도로 하는 것들을 왜곡해서 편집해 가지고 본인들 생각대로 편집해서 남을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 간섭하지 말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뭐 요즘 뭐 쉽게 유튜브 뭐 쉽게 개설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는 게 어설프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남을 하는 것을 왜 비난을 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트럭커 오래 했다는 사람들, 자 이렇게 딱 댓글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뭐 어설프 보이겠죠. 제가 뭐 언제 완벽하다 그랬습니까? 근데 제 경험은 뭐 좌충우돌 해가면서 이렇게 제가 방법을 찾아 나갔던 거고, 지금도 뭐 계속 하면서도 계속 수정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면 되고. 모르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게? 트럭커 30년 했다고 해가지고 뭐 1년 된 사람보다 뭐 연봉 뭐 30배 받습니까? 그런 3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면은 좋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캐나다에 오고 싶어도 이렇게 의지는 있는데요. 이제 뉴멕시코에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다 호불호가 다 달려요.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걸 무슨 기준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하고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자기들의 경험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자기 그 적성상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뭐 하라고 누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군대 가듯이 이렇게 끌려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자기가 봐서 부정적인 거에 더 마음이 와간다 그러면 그거 취해서 그냥 그거 안 하면 돼요. 굳이 그걸 안 좋은 걸 해가지고 나중에 남 탓하지 말고, 좋은 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 얘기하면은 그게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트럭에 대한 것도, 미국 트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트럭 끌고 다니면은 밥은 안 주겠나, 그냥 그것만 해도 그냥 원 없이 한번 다녀보고 싶다, 북미 대륙을,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따져요. 따지다 보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거 가려우니까 이게 걸리고 저거 가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결정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다고 한 발짝도 못 뛰고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거기서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내가 그쪽 방향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가잖아요. 자꾸 그쪽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쪽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 운전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나 보드를 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을 안 틀고 시선을 먼저 돌리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차선을 변경하려면은 차를 먼저 틀면은 사고가 나죠. 일단은 시선을 먼저 돌리고 주위를 살피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가잖아요. 차선을 변경하고. 근데 정보화 사회 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난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이민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는 절차도 모르고 와서 나는 저기에서 살고 싶다, 그게 그런 간절함 하나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되겠지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에 부딪히면서 다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 극복해야 될 것은 극복하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데 돌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걸려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돌이 디딤돌로 삼아서 한 발짝 더 뛸 수도 있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돌멩이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장애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디딤돌로 삼고 갑니다. 어제도 제 영상에서도 이제 나이 가지고 이제 얘기도 했었고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제 특히 이 북미 사회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옵니다. 그런 대로. 그래서 페이가 높은 직종들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 조건들이 안 좋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다 페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버가 다른 직종에 대해서 페이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위험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영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주 뭐 영웅입니다. 영웅남입니다.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나 그런 긍지를 막 느껴요. 그거 해낸 거에 대해서. 뭐 겁을 먹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결국 해냈다고. 그래서 그런 성취감들이 쌓여가고 이제 그게 노하우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재밌습니다. 이 경력 1년 된 사람들 보면은 그 30년 된 사람보다 더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 달 된 사람은 뭐 밤새 며칠을 얘기를 해도 한 달 하고 나서 평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트럭커는. 우리가 군대도 그러잖아요. 남자들 군대 얘기 평생 한다고. 트럭커 한 달 하고 하면은 평생 얘기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또 이제 여기 뉴멕시코 가서 이제 또 우리 동지 만나서 밥 먹고 이제 그러고 가야 되겠어요. 해피 트럭커였습니다.